일본인은 회를 많이 먹는데 왜 구충제를 안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칼슘 박사 현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는 팟캐스트 블랙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충제에 대한 아주 평범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기생충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장점막 파괴와 새는장 증후군, 리키것은 물론 실질적인 장 건강 및 면역 예방 프로토콜까지 알아보는 아주 뜻깊은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팟캐스트 블랙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서 블랙 화면에 회색 자막만으로 컨텐츠를 전해드리는 칼슘 박사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성원을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알벤다졸, 메벤다졸과 같은 구충제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충제는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과 같은 토양 매개 기생충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바다 생선회에 존재하는 대표적 기생충은 아니사키스라고 부르는 고래회충입니다. 아니사키스는 알벤다졸 같은 일반 구충제로 죽지 않기 때문에 위벽을 뚫고 들어갈 경우에는 위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 회를 먹었으니까 구충제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은 부족한 의학상식이 만들어낸 어이없는 건강상식인 셈이죠. 한국 사람들은 매년 기생충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두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에서 70년대까지 인분 비료를 사용하는 등 농작물 재배 환경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기 구충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은 이후에도 1년에 한두 번은 온 가족이 구충제를 먹는다는 정서와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찍이 화학 비료의 사용이 정착되고 바다 생선을 급속 동결함으로써 아니사키스를 사멸시키는 냉동 처리 규격이 시행되고 내장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등의 식재료 전처리에 대한 개념이 확보되면서 일반 생활 속의 토양 기생충 감염이나 회를 통한 기생충 감염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생충 상식은 민물고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회 중에서도 민물고기 회를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간흡충, 간디스토마는 일반 약국 구충제가 아닌 병원 처방약, 프라지퀀텔 같은 별도의 구충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물고기를 자주 먹는데도 일반 구충제를 먹고 안심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를 먹어서 들어오는 고래회충이나 민물고기 기생충은 일반 약국 구충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충제 하나를 먹어서 장속 기생충을 없앴다고 해서 과연 우리 몸은 완전히 안전해진 걸까요? 사실 의학적으로 훨씬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기생충 자체보다 기생충과 유해균이 장내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장점막의 훼손입니다. 우리 장점막은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 물질과 상한 음식 찌꺼기가 혈관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촘촘한 울타리이자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생충이나 장내 유해균, 식중독균들은 장내에 상주하면서 이 촘촘한 장점막 세포 표면에 달라붙고 점막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찌르며 미세한 상처를 남깁니다. 이렇게 장의 점막 틈새가 벌어지고 뚫리는 현상을 새는 장 증후군, 리키것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장벽이 뚫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대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소화되지 않은 미세단백질 찌꺼기,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소인 LPS, 그리고 각종 염증 유발 물질들이 뚫린 장의 점막 틈새를 통해 혈관으로 그대로 유입됩니다. 혈관에 들어간 장 독소는 피를 타고 온몸을 순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자도 풀리지 않는 만성피로, 이유 없이 올라오는 피부 트러블과 알레르기, 관절통, 나아가 면역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과 전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즉, 장 속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점막 상처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시발점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구충제 챙겨 먹었으니 나는 장 건강 관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장 건강의 아주 중요한 절반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구충제는 지금 장 속에 살고 있는 침입자, 즉 기생충을 죽여서 치워주는 청소기 역할일 뿐입니다. 이미
기생충이나 유해균이 뚫고 지나간 장점막의 구멍과 훼손된 장벽은 구충제가 메워주지 못합니다. 청소기로 쓰레기를 치웠어도 집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외풍과 먼지가 계속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구충제를 복용해 침입자를 제거한 뒤 뚫려 있는 장점막을 다시 촘촘하게 메우는 장벽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장독소 유출과 만성염증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뚫린 장 점막을 복원하고 전신 면역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어서 그 핵심 영양 성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충제로 장 속 침입자를 제거했다면 이제 훼손된 장 점막을 메우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영양소가 바로 낙산 부티레이트입니다. 낙산은 장점막 상피세포가 사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에너지원이자 세포 간 틈새를 시멘트처럼 촘촘하게 메워주는 단쇄지방산입니다. 낙산이 부족하면 장점막 틈새가 계속 벌어져 독소가 피 속으로 유입되는 새는장 증후군이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낙산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자연식품은 목초를 먹여 키운 소의 목초버터와 기버터, 숙성 치즈입니다. 실제 버터 속에는 낙산 성분이 직접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훌륭한 방법은 우리 장내 유익균이 낙산을 만들어내도록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밥이나 삶은 감자를 냉장고에 차갑게 식혔다가 재가열해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대량의 낙산을 만들어냅니다. 식단으로 챙기기 어렵다면 시중에 낙산 보충제를 직접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챙기셔야 할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L-글루타민입니다. 기생충이나 유해균 때문에 찢기고 얇아진 장 점막 세포가 빠르게 새살을 돋게 하려면 세포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글루타민은 장 상피 세포가 분열하고 재생할 때 쓰는 핵심 원료입니다. 글루타민이 가장 풍부한 대표 음식은 바로 푹 고아낸 사골국, 사골육수입니다. 뼈와 관절에서 우러나온 콜라겐과 글루타민이 훼손된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복원을 돕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양배추와 시금치에 풍부한데요. 특히 양배추는 위와 장 점막을 보호하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글루타민은 열에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는 너무 오랫동안 익히기보다 살짝 데쳐 먹거나 즙을 내거나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로 복용하실 때는 열에 의한 파괴를 막기 위해 미지근하거나 찬물과 함께 공복에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포 틈새를 꽉 잠가주는 필수 미네랄 아연입니다. 아연은 장세포와 세포 사이를 메우는 단백질 문고리, 즉 밀착 연합이라고 하는 타이트 정션을 단단히 고정하는 자물쇠의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장세포가 재생되어도 틈새가 슬그머니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아연은 천연 해산물인 굴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고 소고기 같은 붉은 살코기, 호박씨, 견과류에도 풍부합니다. 평소 식단에 소고기 야채 볶음이나 호박씨 한 줌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벽 잠금 장치를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연을 영양제 형태로 드실 때는 고용량을 공복에 먹으면 속 더부룩함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구충제로 청소를 마친 뒤에 목초버터나 식힌 밥과 감자에 들어있는 낙산으로 시멘트를 바르고 사골국과 양배추의 풍부한 글루타민으로 새살을 돋우며 굴, 살코기의 풍부한 아연으로 틈새를 잠그는 식단 루틴이 완성될 때 비로소 뚫렸던 장벽이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영양소와 식단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딱 정리해드리는 4주 동안 실시하는 장벽 복원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차는 비우기 단계로 필요에 따라 구충제를 복용하시는 주간입니다. 알벤다졸 기준 1회 복용 후 기생충 R이 부화하는 시기를 고려해 일주일 뒤 2차 복용을 진행합니다. 이 시기에는 장내 유해균과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정제당 설탕과 가공식품, 음주를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2주부터 4주차에서는 채우기와 복원 단계입니다. 구충 이후 훼손된 장점막을 본격적으로 재생시키는 기간이죠. 아침 공복에 글루타민 영양제를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따뜻한 사골육수 한 잔으로 장을 보호합니다. 점심과 저녁 식단으로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힌 밥이나 감자와 양배추 데침, 그리고 아연이 풍부한 소고기나
호박씨를 식단에 적극 활용합니다. 식후에는 아연 영양제나 낙산 보충제를 섭취하고 평소의 식단에서 목초버터와 식이섬유를 지속적으로 보충하도록 합니다. 장점막 상피세포는 약 3일에서 5일 주기로 빠르게 교체되므로 기본적으로 위궤양, 장상피화생과 같이 위벽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이 4주간의 루틴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뚫렸던 장벽이 단단하게 복구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생선회를 드신 후 구충제를 챙겨 드셨나요? 혹은 평소 장 건강을 위해 어떤 식단을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습관적으로 구충제만 챙겨 드시는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